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이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왜 그거밖에 못 보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쉬면요 이렇게 됩니다. 손을 놓기 시작하면요 이거 다시 하기 정말 힘들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저는 투잡으로 할 만한 일을 찾다가 구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잘 돼서 회사를 그만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장이 하도 들이대가지고 제가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사장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힘들어서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구매대행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본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구대업을 본업으로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잘 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부가적으로 그냥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언제쯤 매출이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업이 걸려있으면 사람을 조바심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구매대행업의 최고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거고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걸 꾸준히 쭉 하다 보면 본업이랑 같이 쭉 하다 보면 이걸 진짜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이 나오든 30만 원이 나오든 그냥 용돈인 거고, 아예 놓지를 마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본업 하시면서 다른 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꾸준한 수입을 내가 또 벌어줄 수도 있거든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거랑, 두 번째가 아예 인생을 걸고 하는 거랑. 인생을 걸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예 직원들을 두고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실 거 아니면 부업으로 자잘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하나 갖고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사입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내 제품을 팔아야지 경쟁력이 생겨요. 구매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큰 업체들이 단가를 후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새내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못 팔고 저건 저래서 못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소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할 때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도 되냐 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만약에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사에서 싫어한다. 투잡을. 그럼 그거는 이제 회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사업자를 내서 내가 직원을 두지 않는 이상 1인 사업이라면은 회사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중국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이유가, 이거는 성향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편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중국이 조금 더 편해요. 그게 제품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저는 중국이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미국 해라, 유럽 해라, 일본 해라 막 이래서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매출도 저는 중국 쪽이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초반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중국이 제품 수는 더 적게 올라가 있는데도 중국 쪽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게 단가 문제도 있어요. 구매대행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는 단가가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요 단가 사이가 제일 잘 팔리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못해요. 상세 페이지도 막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막 작업하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대충 올리고, 어떤 제품이 뭐가 팔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올려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올릴 때도 아무거나 올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키워드 검색을 좀 해보시고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더 좋은지 이런 거는 검색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판다나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데에서 검색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물론 유료긴 하지만 무료도 쓸만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검색하셔서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채널이 아니에요. 이미 제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놀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500개를 올려도 1000개를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진 거 진짜 멘붕 오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중국 걸로 100개 정도 올렸을 때인가 50개에서 100개 사이 첫 주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 키워드 검색을 한 거예요. 나름 키워드 검색을 했던 거고, 예를 들면 큰 키워드를 찾잖아요. 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자전거 헬멧이야. 자전거 헬멧이라는 거는 큰 키워드잖아요. 거기에서 큰 키워드를 찾는 입문자용, 초보용이라든지 어린이용, 어른용 이런 식으로 찾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찾고 그 안에서 또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너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일 좀 잘 되는 키워드가 브랜드 키워드. 근데 그 브랜드 키워드는 아무래도 중국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 브랜드 키워드는 그쪽이 조금 더 좋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팔리는 브랜드는 자라죠. 되게 인기가 많은 패션 브랜드는 자라예요. 자라가 인기 좀 많아요. 자라 제품 좀 파셔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키워드 카테고리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키워드가 뭐 카테고리고 그냥 올리면 되는, 옷은 옷에다 올리고 올은 올에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키워드가 너무 크면은 그 키워드에 올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수분크림이잖아요. 수분크림은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수분크림 말고 재생크림을 찾으면 재생크림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더 훨씬 작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똑같은 수분 재생크림이에요. 근데 얘는 수분 기능도 있고 재생 기능도 있어. 그러면은 수분은 너무 키워드가 크니까 재생크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경쟁이 덜한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중국을 해야 되나 미국을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중국은 글짓기 잘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브랜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중국은 단가를 내 맘대로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진을. 근데 미국이랑 유럽 쪽은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마진율이 훨씬 더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나름이겠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내가 키워드를 잡고 싶으면 잡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제품명만 쓴다고 쓸 수도 있는 거. 저는 그냥 제품명만 써요. 그것까지 다 키워드 잡기가 번역도 힘든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고, 중국은 그냥 글짓기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파는 제품 나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품을 찾아보면은 똑같은 거 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내가 뽑아서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쓰냐 마냐 이것도 있는데, 저는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중박 이상은 한다고 해요. 쓰는 분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실제로 쓰는 분들은 못 봐서 사실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대량으로 막 업로드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한 번에 막 5,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은 팔리긴 한다고, 그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잘 안 써요. 지재권이랑 상표권이 걸려서 잘 안 쓰고, 저는 반자동을 좀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 반자동은 내가 뭐를 올리는지 기억이 나요. 내가 보고 올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찾고 체크를 하고 올리는 거라서, 내가 이거 올렸던 기억이 있다라는 기억이 좀 나긴 하거든요.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쓸 것 같아요. 미국이랑 유럽 쪽은 반자동을 쓸 것 같고요. 중국은 그냥 소소하게 할 것 같아요. 몇 개씩 해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된다, 요즘에 이 상품이 좀 잘 나간다,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뜨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상품들은 올리면 오래 지속은 안 가는데 순간적으로 팔리는 양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틱톡에 올라온 제품 중국 제품이 많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반자동 쓴다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중국은 사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입 생각이 목적이라면 중국 구매 대행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안 할 것 같고요. 유럽, 호주나 스페인, 아니면 독일, 영국 이런 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하나로 고대를 하나 사입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분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세금 신고가 두 개가 틀려요. 이제 사입 같은 경우 내가 판매 금액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신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서 저는 따로 하는 거. 고대 사입 위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따로 하는 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고대가 그 세금 신고가 1인 제가 직원이 없잖아요. 1인 사업자다 보면은 혼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에는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이 많아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송료를 갖고는 크게 클레임을 안 거는데 그래도 간혹 걸어요. 때문에 배송 클레임에 대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구매 대행은 이제 특성상 재고 파악이나 그 품절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가도 안 맞을 때가 있고 내가 원래 때 단가랑 지금 단가가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못할 때가 있는데 주문 취소를 할 때는 그게 품절이라고 해도 품절로 취소는 하지 마세요. 그거 스토어에서 되게 싫어해가지고 페널티가 있어요. 품절이라도 주문 취소를 할 때는 배송 지연이나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페널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구매 대행업이 레드오션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업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들 단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키워드를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찾기도 어려워요. 정말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나는 거 아니면은 좀 비집고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되긴 된다고 봐요. 크게 욕심 안 낸다면. 아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용량 프로그램 쓰는 게 한 달에 40, 50? 반자동은 2, 30?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은 대량 프로그램 그냥 돌리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다 귀찮으면 이제 구매 대행은 제품을 많이 올리는 게 원래는 낫죠. 많이 올려야 확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스토어에 좀 개성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 따라서 결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제 경험이고 제 생각이고 이게 정답도 아니고 딱히 노하우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 구독자님들도 혹시나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모아가지고 Q&A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영상 하나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도록 해볼게요. 어떤 점이 어떻게 궁금하신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저 알바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번역 알바를 쓰는 이유가 번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써봤는데 금방 그만둬요. 나중에는 구하기도 힘들어서 요즘 그 프로그램을 반자동 프로그램만 써도 총 번역은 돼요. 근데 그 번역이 구글 번역이거든요. 파파고랑 구글이랑 두 개 번역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은 파파고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영어는 아무래도 지금 구글이 조금 더 낫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좀 기네요. 대부분은 이제 10분 이내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오늘 너무
긴 영상이 돼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